안녕하세요. 예술분재원 이재룡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조금 아주 좀 특별한 철쭉, 우리가 사스기라고 그러죠. 외철쭉을 보고 계십니다. 이 소재는 아시는 분은 딱 아시겠지만은 딱 한눈에 보면은 국산이죠. 그러니까 일본산 철쭉이 아니고 국내산 철쭉입니다. 제가 15년 전 정도 전에 예술분재원 원장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요 소재 작업을 했었어요. 그때 300주 정도를 작업을 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소재 중에서 나중에 100만 원 이상 부를 수 있는 나무를 반드시 만들어 보이겠다. 그래 놓고 이 나무를 갖다가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 시대도 됐고, 그래서 지금 이 나무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라고 공언도 할 겸 그렇게 지금 이 나무를 공개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나무를 볼 때 아직은 좀 가지가 옷자란 가지들도 좀 있고 어쩌고 그래서 조금 요란하다라고 해야 될까? 어수선하다라고 해야 될까? 근데 일부 올해 꽃 보는 것을 갖다가 포기를 하고 이 나무를 일단 가지 정리를 한번 하면서 이 외철쭉을 봄철에 이렇게 나무를 정리하는 것은 몇 가지 원칙만 지키면 돼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이렇게 길게 자란 수는 한 3cm 정도 남겨놓고 전부 잘라줘서 전체적으로 가지런한 모습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자른 가지는 이제 대개 세력이 왕성해서 가지 끝에 꽃눈을 달고 있는데 이 꽃눈을 달 수가 없게 되죠. 대신 얘들은 이제 옛날에 잎이 있던 자리에서 눈을 만들어 갖고 새순을 틔워냅니다. 그리고 다른 가지들이 꽃을 준비하고 피울 때 얘들은 이제 새 잎을 만들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분재의 최종적인 목적이 가지 전체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 이거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를 정리를 하는데 얘들도 시기라는 게 있어요. 어느 때 하느냐. 지난번 여러분들이 가을 그 철쭉 관리할 때 그때부터 요 순이 움직이기 전까지, 그러니까 새 잎이 피려고 하거나 꽃눈이 막 부풀려고 하거나 그 전까지 이 작업을 맞춰 주셔야 돼요. 그럼 그 이후에는 할 수 없느냐? 물론 할 수 있죠. 세상에 안 되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뭘 감안을 하느냐? 이미 새순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에너지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컷 에너지를 써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나무로서는 헛심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헛심 쓰는 것 싫어하시잖아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잘려 나갈 것에다가 기운을 뺀다. 나무한테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 가지 정리하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느냐. 가을에 이 단풍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 철쭉도 단풍 들어요. 아주 예쁘게 들죠.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그 외철쭉 이 화분 위에 보면은 이 묵은 잎들이 속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작업을
콤프레시아의 강한 콧김으로 이걸 전부 불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붓이라든가 조금 이렇게 붓책 넓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살살 쓸어내시면 됩니다. 굳이 또 집안도 좁고 그러는데 콤프레시아 살려고 하면은 사모님이나 사부님한테 엄청 잔소리 들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콧김이 센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다 불어내도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단풍이 진 다음부터 이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작업을 진행을 하면은 이렇게 도장했던 가지들이 더 도장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도장하는 가지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물론 여기에도 이 길게 자란 것은 도장했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도장한 것들 전부 잘라내면은 이 아까운 꽃은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안에 이렇게 잘라내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이 꽃을 맺은 눈들이 다음을 지금 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봄이 아니네요. 봄이 아니고 얘들은 음력 5월 달에 피는 꽃이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일본 말로는 이진이 산시 고 해서 다섯을 가리키는 글자, 그 고에다가 달월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고월 해놓고 사스케라고 읽는 건데 고가 어렵다고요? 여러분들 고스톱에서 고돌이 아시죠? 새 5마리. 그러면은 도리는 새니까 고돌이 하면은 새 5마리 모으는 거. 그러면 고는 5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5을 의미하는 음력 5월에 피는 꽃인데 우리로서는 이제 양력을 쓰니까 양력 6월 초에서 한 달 정도 펴요. 그러면 꽃 하나가 피어서 한 달을 가느냐? 그건 물론 또 아니죠. 화무 백일홍이다라고 그러는데 어떤 꽃이 한 달을 가겠습니까? 이 나무에 한 달 동안 꽃이 피어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그때 온도, 습도, 비바람 그걸 잘 맞춰야 돼요. 습도는 당연히 6월달이니까 높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꽃은 그늘에다 두어야 오래 갑니다. 그리고 바람을 안 맞아야 되고 꽃잎에 물이 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꽃이 피었을 때는 평소에는 위에서부터 쫙 샤워하듯이 물을 줬다라고 그러면은 이 꽃이 피었을 때는 이 꽃잎에 물이 닿지 않도록 이렇게 화분에다만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분재원이라든가 이 화원에 가가지고 꽃사진 예쁘게 찍겠다고 스프레이로 이 꽃에다가 물 이렇게 뿌려놓고 그렇게 찍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꽃 수명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찍으시는 분도 그냥 가시면 안 돼요. 하다못해 커피 이 20봉지짜리라도 하나 사 오셔가지고 양해를 구하셔야 맞죠. 세상 이치라는 게 다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제가 가위질을 몇 번 했는데 나무가 다 정리가 돼버렸네요. 원래 이렇게 너무 쉽게 끝나버리면 재미가 없지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은 20, 30분 봐야 묘미인데 이게 너무 빨리 끝나버렸어요. 자, 이 소재를 제일 처음에 가져다가 산에서 밭에서 이제 30년 된 소재를 가져왔었는데 가져다가 전부 그 당시에는 몰랐잖아요. 저도 지금이야 이제 분자 정도는 알아요. 제까지는 아직 모르고.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뭘 모르니까 이걸 전부 뿌리를 씻고 가지 다 자르고 해가지고 이 마사토를 이용해서 플라스틱 분에 심었었어요. 그래도 얘들 잘 자랍니다. 물론 그렇게 안 했다면은 이 가지가 중간에서 하나씩 마르는 줄기가 마르는 일이 생기는데 그런 나무는 안 생겼겠죠.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이 양반한테 물어봐도 경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 양반한테 물어봐도 모르신대요. 그냥 마사토 넣고 열심히 물 주면 된다는 거죠. 뭐 그때는 다들 그렇게들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녹소토라고는 개념도 사실 그때는 몰랐거든요. 이런 나무를, 이렇게 큰 나무를 이 얇은 분에 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용토의 기적이에요. 제가 분재 용토에서 철쭉에는 무조건 녹소토를 쓰라라고 그랬었죠. 이 녹소토의 기적입니다, 이게. 아마 이 나무는 지금 재작년에 분가리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한 2년 동안 이 예솔에서 주는 아주 특별한 물 있죠? 반지하수. 그러니까 지하수도 아니고, 또랑물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지하, 땅굴? 땅굴로 흐르는 물을 중간에서 뽑아가지고, 쓰는데, 어쨌든 그 물을 자동 관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파리 빼놓고는 나머지가 약간 제 얼굴처럼 새카맣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이제 조금 고개를 낮춰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 철쭉은 이렇게 밑으로 뻗는 가지들이 하나씩 생겨요. 네. 자, 이렇게 밑으로 뻗는 가지들도 제거를 해주고 부정화도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작업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이 철쭉이 이 꽃이 피는 걸 돕기 위해서 이 안에 꽃론을 맺지 않는 실 같은 가지들을 전부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 나무는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를 했는지 그 죽은 가지는 아직 안 보입니다. 물론 있겠죠.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살다 보면은 비듬이다라고 하는 것이 벗겨지기도 하고 때라고 해서 그 일부 세포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데 나무라고 다르겠습니까? 나무도 역시 나무도 살다 보면은 이 욕심껏 내놨던 이 짠 가지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햇볕 조금 더 보겠다라고 이 내놨던 이 자잘한 가지들. 근데 사실상은 나무 성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통풍과 채광을 방해해버리는 이런 잔가지들, 이런 것들이 이게 촘촘히 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나무를 풍성하게 보이는 그런 기능 외에는 뭐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군식구들을 전부 제거를 하는데 솔직히 너무 많아요. 이거 하나 하려면 하루 종일 붙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늙어요. 그러니까 그냥 길게 자란 것만. 자, 이제 밑에를 보시죠. 이거 열리집니다. 나무가 중간에 연결이 됐어요. 보이시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난 줄기 하나가 이쪽으로 가서 연결은 했는데 어떤 줄기로 커나갔는가는 오리무중이에요. 봐보세요. 그러죠? 그 묘하게 요 나무하고 둘이 연결된 형태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나무를 플라스틱 분에다가 심어 놓고 제가 배양을 하는 단계에서 예솔에 오신 그 많은 방문객들 중에서 요 나무 특이하네 라고 물어보신 분이 한 분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분들 안목이 낮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예솔에는 보아야 할 나무들이 많거든요. 제가 국방부라고 그랬잖아요. 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정도 한 대령급 되는 나무들은 아예 눈에도 안 들어왔던 거죠. 자, 봐보세요.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아까 먼데 화면에서 보실 때 한 나무로 보셨어요? 두 나무로 보셨어요? 여러분들 대개 이 나무 한 나무로 보셨죠. 이렇게 완벽하게 나무 모양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요. 저 멀리서 보면은 완벽하게 한 나무입니다. 한번 봐볼까요? 자,
이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이 철쭉들이 전부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나라 철쭉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일본 철쭉들은 대개 다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모양목이면 모양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정형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철쭉은 그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특이한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립도 아주 특이한 형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분재는 일단 수형이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형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쪽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철쭉에 눈을 돌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얇은 분에 지금 조금 있다가 꽃눈도 이제 또 보여드릴 텐데, 이게 지금 대배로 추정이 됩니다. 대배 아시죠? 대배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죠. 분재에서는 대배, 큰 잔이다라는 얘기죠. 꽃잎이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조경업자한테 넘어가면은 석암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석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바윗돌 이렇게 조경 축대 쌓아놓은데 그 구석구석에다가 심어놓는 나무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분재로 쓸 때 하고, 그 다음에 이 조경수로 쓸 때 하고 이름이 다른데, 이 나무는 국내 유입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는 나무 중에서 하나예요. 말은 고려시대 때 일본에서 한국에 조공 형식으로 가지고 왔다라는 말도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붉은색에다가, 일본 애들은 붉은색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본 애들은 주로 노란색을 더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붉은색에다가 우리나라 기후에 완전히 적응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실수하지 않는 한 잘 죽지도 않죠. 또 추위에도 강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생긴 나무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꽃눈을 엄청 많이 잘라낼 때 굉장히 아쉬워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 꽃눈이 얼마큼 많이 붙여 있는가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이는 게 전부 꽃눈들입니다. 자, 봐보세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 가운데 빨갛게 전 보이죠? 지금 꽃눈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봄이 지금 아마 입춘 지나니까 얘들이 봄이 왔다라는 걸 어느 정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꽃눈들이 와 있고, 기회가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나무 만개한 모습을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영상이 제가 볼 때는 나무가 참 이쁜데, 이 영상으로 볼 때는 왠지 마음에 좀 안 차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중파라든가 이런 데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 제일 처음에 영화 볼 때는 조명 누구, 촬영 감독 누구 하길래 저 사람이 무엇이 어쨌다고 저렇게 이름까지 다 밝혀놓는다냐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명, 촬영, 감독, 연출, 그 다음에 출연까지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요게 아무래도 영상이 그 사람들보다 떨어지죠. 전문가들은 다르니까요. 자, 이렇게 이 나무를 했는데, 이 나무 배양 과정은 플라스틱 분에다 넣어놓고 솔직히 말하면 한 10년 동안 방치했었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이게 욕심나거든요. 이 욕심이 나가지고 혹시라도 어떤 분이 돌라고 할까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내박쳐뒀어요.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가지 정리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5, 6년 이상,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길면 한 7, 8년 이상 방치를 해뒀던 것 같아요. 해뒀다가 이제 뒤늦게서 이 나무를 가지를 만들고 이 잔가지를 만들고 이렇게 틀을 만든 겁니다.
자, 이 나무 다시 한번 천천히 봐주세요. 알고 보는 것하고 모르고 보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누가 그랬잖아요? 저보다 조금 더 유명한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랬거든요. 자, 이제 조금 여러분들도 저하고 지식을 공유를 했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이게 국내산 대배 철쭉입니다. 그리고 두 나무가 붙어 있는 열리지고요. 제가 이 소재를 분양을 할 때 그분들에게 반드시 1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나무를 만들어 보이겠다 했던 그 약속을 실증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나무를 정교하게 손대려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대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 약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큰 나무 길게 도장한 가지들만 정리하는 식으로 나무로 손질을 했는데 여러분들 시간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 같은 가지, 꽃눈을 달고 있지 않은 이 실 같은 가지들을 정리를 해주시면은 나무가 더 오랫동안 꽃을 피우게 되겠죠. 그리고 통풍과 채광도 역시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만큼 나무가 가지가 떨어져 나간 만큼 이 나무들은 에너지를 축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예소의 분재원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